예, 서울 서초을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전 KCB 박시우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편의상 박시우 차장이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께서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약 1억 5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조민재 씨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증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여기서 질문 어디? 보이지가 않는데. 자, 정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발언대 나와서 정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이크 있어요? 핸드 마이크? 그러면 앞에, 예,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비켜주시면, 예, 일어서서 하세요. 거리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오늘 많은, 질의가 예상되는데, 일어서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세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네, 답하겠습니다. 네, 사실과 맞습니다. 피의자석으로 나오면 안 되나요? 응? 자,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사실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1억 5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조민재에게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비정기적으로 월에 200 정도 받는 걸로 됐습니다.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셨다고요? 예. 언제까지 그렇게 얼마의 기간 동안 그렇게 받기로 하셨습니까? 특별하게 기간이나 이런 걸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 차장께서는 조민재 대표랑은 어떠한 관계에 있으신 분입니까? 한 4, 5년 전부터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보 유출을 위해서 조민재 씨와 사전 모의를 하셨습니까? 사전 모의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제가 복사한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복사를 하셨다고요? 예, 예. 근데 이게 2012년 10월경에 한번 하고 2013년 6월에 하고 2013년 12월에 했는데 이걸 우발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 범행은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냥 제가 조민재를 생각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까? 처음에 전달할 때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유포된 거는 저도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민재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씨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데이터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9월에서 10월경이요? 예. 그러면 그래, 그걸 조금 유도를 해요. 원래 이 광고 대행 업체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광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을 주로 계속 해오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광고 영업을 하셨습니까? 고객 정보 관련된 통계를 가지고
광고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정보 중에 103만 건을 이모 씨에게 제공했는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모 씨에게 제공했습니까?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데이터를 주게 됐다 이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요?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2,300만 원 받았습니다. 2,300만 원이요? 예, 그렇다면 103만 건을 받고 2,300만 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예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103만 건 가지고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가지고 계신 정보가 1억 건이 넘는데 왜 다른 분에게는 안 주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죠? 박시우 씨가 저한테 데이터를 주실 때 컴퓨터에 그 오라클이라는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깔아주시고 데이터를 넣어주셨는데요. 그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받고 활용할 줄 몰라서 박시우 씨가 처음에 만들어준 엑셀 파일 수량 고객 정보가 107만 건에서 10만 건 사이 만들어주신 그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103만 건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110만 건 조금 안 되는 고객 정보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여 건은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돈을 매월 200만 원씩 주고 사용하시기로 하셨으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3만 건을 5월경에서 6월경에 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박시우 씨랑은 이제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민재 대표께서 이 모 씨에게 제공을 했는데 이 모 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그때 대출 쪽 영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더 유출했다는, 이분이 혼자만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셔서 이 자료를 사용하셨나요? 혼자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만 전달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네. 전달했다거나 누구한테 카피해 줬다거나 이런 말씀은 전혀 들은 바가 없던가요? 네,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재판매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들은 말씀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고객,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보상대책은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보상을 한다고 했고, 2차 피해가 있는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롯데카드가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롯데카드 사장님 나와 계시죠? 롯데카드 사장님? 예, 여기서 2차 피해가 있는 경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 1차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고 2차 피해는 아무래도 그 피해 조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 2차 피해가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적정하다는 건 어떤 의미신가요? 적정한 보상이라는 것이? 그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저희 KB와 그 NH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롯데카드에서는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KB와 NH에서는 어떤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특히 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책임자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카드 사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KB카드의 직무대행 김덕수입니다. 고객님들의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보충질의, 지금 답변하시고. NH 카드 이신행 사장입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정보 유출로 인한 미변조 포종 사용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전에 보상할 계획인데,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신적 피해 보상 부분 여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향후 법적 절차에 보상하도록 결정된다면 그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